삭발 정치가 여의도에 다시 부활했습니다.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철회를 요구하며 의원 5명의 집단 삭발식에 이어 전국 순회 장외 투쟁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문무일 검찰총장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셨습니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의 오늘 집단 삭발식 투쟁 5명입니다. 발음이 제가 잘 안 되네요. 좀 어떻게 보였습니까? 정호김 의원이 웃으셔가지고 저도 웃었어요. 웃기는 일이죠. 예. 아니 지금 그러니까 이 신속 처리 안건이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국회가 여야를 불문하고 머리를 맞대서 논의해서 좋은 안을 만들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의 선거구제 개편 문제와 검경 수사권 문제, 그다음에 공수처 도입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기 위한 견제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왜 삭발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예. 패스트트랙이 상정되면 의원직 사퇴를 불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지금 이 시기에 해야 될 일은 삭발, 소수 국회의원의 삭발이 아니라 의원직 사퇴인 거죠. 만약에 정말 결연하게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한다면. 예. 근데 지금 11명 하겠다고 했다가 5명, 그것도 4명 하고 그다음에 원외위원장 나눠서 1명. 더 하신다고 또 하시더라고요. 아니 뭐 예. 순차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예. 제가 볼 때는 좀 어이가 없죠. 저분들이 아마 다 진고발된 분들입니다. 가장 앞장서서 국회 선진화법, 국회 선진화법에 불법 행위를 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안 맞다고 보고, 두 번째는 그냥 뭐 진지한 얘기는 아니고요. 예. 여성 의원들을 앞세워서 그 선진화법 위반을 했으면 여성 의원들도 삭발하셔야죠. 왜 또 남자 의원들만 4명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보기에 되게 좀 민망한 삭발이고 명분도 없고요. 물론 뭐 총선 앞두고 언론에 노출을 좀 높이겠다라는 생각이 없잖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명분 없는 싸움 하시지 말고 국회에 들어와서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법안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와 법사위에서 충분하게 논의하고 그다음에 사개특위하고 정개특위에서 논의해야 될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정 의원님도 오늘 보셨을 텐데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마 이제 그 패스트 트랙으로 해가지고 이제 올라간 예. 3가지 법안에 대해서 그 절박한 그들의 심정을 아마 당 최초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삭발로 그 장외투쟁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지지층들을 결집하는 데는 일정 정도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미 이제 그 소위 집토끼 지지층은 거의 이제 결집이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패스트 트랙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처음부터 그 본질에 대해서 정확히 간파하지 못해서 생겼던 몇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패스트 트랙은 저렇게 저지한다 그래서 중간에 저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올라탔기 때문에 330일이라는 시한이 지나면은 180일 상임위원회, 90일 법사위원회 해가지고 그냥 본회의에 부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당이 그러잖아요. 들어와서 논의하자 이러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여당이 가지려고 하는 명분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시간이 흘러가면 이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훨씬 높거든요. 그런데 정말 미래를 생각하고 왜 그런 말 하잖아요. 이제는 거의 진부한 이야기가 됐는데 정치꾼들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정치가들은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 그랬는데 정말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제1야당으로서 그들이 주장하는 그러니까 선거법에선 무엇이 문제였고 공수처라든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지금 여당 내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내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목조목 전문성 있게 짚어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장외투쟁을 하더라도 원내에 들어와서 왜냐하면 이거는 다른 법안하고는 틀려요. 그냥 날짜가 지나가면 자동 부의가 되는 거예요. 다음 단계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1여당으로서 이러한 문제를 지적했으며 이러한 대안을 제기했다라는 기록은 남겨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한국당에서는 삭발식이 얻는 게 더 많을까요? 아니면 잃을 게 더 많을까요? 뭐 간단하게 질문 드리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글쎄요. 지금 뭐 여성 의원 삭발해야 된다 그러는데 지금 또 한편으로는 여성 의원들 좀 나와서 하세요 이렇게 독려하는 바람에 또 이게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삭발 도우미 뭐 이런 말까지 나왔다 그러는데 저 삭발도 사실은 자유한국당으로선 처음이지만 보는 유권자 입장에서는 심심치 않게 봐왔던 장면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얼마 전에 왜 천막 당사 얘기도 나왔잖아요. 정말 장애투쟁을 하려면 좀 더 창의적인 장애투쟁이 필요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정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참신한 그런 아이디어로 아, 자유한국당이 이래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구나라는 걸 아주 단순하지만 명료하게 확 각인될 수 있는 결연한 의지를 갖고. 그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실 때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태워놓고 이제 논의를 하자는 거는 명분 쌓기일 수도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제 이 신속처리 안건 되기 전에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15일 날 여야 5당이 합의해서 논의토록 구체적으로 논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야당이 의원 정수를 줄인다. 그다음에 비례대표를 없애겠다. 그리고 또 뭐 내각제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라는 그런 사실은 약속하고 상관없는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패착 상태에 놓여 있는 거죠. 네. 오도 가도 못한 상황인데 그 와중에 이제 자유한국당이 일시적으로 지지율이 오른 것에 너무 그러니까 오만한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987년도 체제에서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됐고 그다음에 등가성과 비례성과 그다음에 소수 정당의 이익을 좀 그러니까 이 보장해주는 네. 선거구제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2015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2대1을 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200, 그다음에 그 비례대표 100 이렇게 제한이 돼 있었고 그때 당시에 저희 당은 그것을 지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변화된 환경에 조응하기 위한 선거구제 개편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여야 의원들이 공히 인정한 겁니다.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당을 이제 원내를 이끌고 가다 보니 현재까지 이제 상황에 놓이게 된 거고 뭐 결사항전하겠다, 끝까지 투쟁하겠다 이제 이렇게 지금 또 황교안 대표는 그래서 자꾸 투쟁을 부추기는 형국이잖아요. 그리고 민주주의가 죽었다, 뭐 네. 좌파 독재다. 심지어 지금 그 자유한국당의 해산을 요구하는 오죽하면 여북하겠냐는 식으로 네. 국민들의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이 자유한국당의 이 난장판 국회를 만든 것을 불법 천지인 국회를 만든 것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자는 국민들의 참여를 북한의 사주의에서 하고 있다라는 식의 색깔론으로 국민들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이 자유한국당이 가속 페달을 너무 심하게 밟고 있다.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를 모는 형국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되게 위험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멈춰서 국회 안으로 들어와서 논의를 해야 된다. 투트랙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장외투쟁은 또 야당으로서 할 수는 네.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국회를 계속 마비 상태로 끌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어느 시점에서 들어와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 기회를 지금 여당에서 또는 나머지 야당에서 논의하자.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패스트트랙으로 하면 논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고집 부리고 또 스스로 셀프 패싱할 것이 아니고 네. 이제는 충분히 토로를 했습니다. 뭐 저희 여당에 대해서 또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또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공격할 만큼 공격을 했고 결집된 역량을 표출시켰으니 이제는 장 내로 들어와서 국회로 들어오고 역할 분담을 하시면 되잖아요. 한교안 대표는 장외투쟁 하시고 네. 그분은 원외니까. 예. 그다음에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에서 사령탑으로서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야당의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될 알겠습니다. 모습 아닌가 싶어요. 지금 이제 네. 그 질문 관련해가지고 예. 전 세계의 선거제도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선거제도가 독일의 정당 명부식 선거제도라 그러거든요. 예. 근데 요번에 만든 선거제도는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어렵다라는 얘기를 해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해가지고 오죽하면은 그 정개특위 위원장이 국민들은 몰라도 된다라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해서 한동안 또 그것 예. 때문에 문제였죠. 시끄럽지 예. 않았었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나름대로 12월 달에 원내대표의 그 5당 합의를 했는데 거기 보면은 1월 달에 합의 처리한다라는 얘기도 나와요. 저도 네. 사실은 개인적으로 아쉬워요. 연동형과 관련해가지고선 적극 검토한다 그랬는데 뜬금없이 270명의 비례대표제를 없앤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자유한국당은 아예 생각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그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게 이번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걸 패스트 트랙에 올리기 위해서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권은희 법안이라는 걸 같이 올려주고 지금 민주당 내 볼멘 소리가 나오잖아요. 예. 그게 연동형의 현실이에요. 이제 앞으로 보세요. 소수당이 어떤 목소리를 내면 결국 같이 끌고 가려면 다 받아줘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그 말했거든요.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도 시작한다. 그게 예. 합의안에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아무 얘기도 없고 자유한국당은 지금 투쟁하느라고 그 얘기는 지금 하지도 않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짚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수처법 있잖아요. 예. 공수처법의 요지는 뭐냐면 일단 공수처라는 자체가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공수처가 옥상옥처럼 돼서 또 다른 권력기관이 돼서 권력을 남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견제장치를 두느냐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독소 조항이 많다라는 얘기가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나온다 이거죠. 검경 수사권 조정은 어떤가? 검찰의 어떤 권한을 줄이다 보니 갑자기 경찰의 역할과 권한이 비대해졌어요. 네. 국가정보권이라든지 수사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의 전문가 좀 많습니까? 그러니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장외적으로는 국회법 48조 6항이라고 하는 것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전 세계의 선거법이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사례가 없다. 공수처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전 세계 공수처법은 없다고 금태섭 의원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조목조목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하면서 삭발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그 자기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는 상당히 큰 효과를 봤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대통령의 그 장관이라든지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이라든지 뭐 경제 민생 국민들의 불만이 늘어나고 있는데 네. 이걸 지금 견인하기 위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갈 길이 멀어요. 중도층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아직 보여주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여야 관계가 좀처럼 지금은 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입니다. 정확하게는 민주당과 한국당인데 어제 마라톤 대회 있었거든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영상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저희가 보고 오겠습니다. 저기 그대가 보이네요. 오늘도 같은 시간이죠. 살짝 미소 진 건가요? 혹시나 난 아침 건가요? 아침을 닮은 그때 향기가 날 사로잡죠. 걸음한 걸음씩 그대가 나를 느끼게 너무의 사랑 그 시작할까요? 우리 한번 만나볼래요? 국민들 앞에 약속한다는 의미에서 탈장 한번 끼실까요?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근데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내가 있어줄게요. 변치 않을 거예요.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 저게 어제인데요. 영상을 만들기가 무색하게 오늘도 아주 강한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이대로 대치가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한다면 시간은 누구 편일까요? 여당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거고 야당도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아니 어쨌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셔야 되죠. 여는 더더구나 네. 국정을 운영하는 그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추경을 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당도 마찬가지로 그 이제 이 포항 문제를 민생 현장을 방문한 첫 번째가 포항을 가셨어요. 네. 황교안 대표가 대표되고 나서 그래서 그 민생 문제를 책임지겠다고 했기 때문에 본인이 좀 이 단기적으로 봐야 될 사안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또는 이 시기에 무엇을 해야 될 건가가 어쨌든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한교안 대표로서 굉장히 막중한 책임감 또한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한교안 대표는 법무부 장관도 했고 총리도 했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5년 기간 내내 하셨던 분인데 아무리 야당 대표라고 하더라도 그동안 5년 동안 본인이 국정 운영의 중요함을 매번 얘기했는데 그거를 깡그리 무시하고 제1야당 대표로서 전투형 대표로만 일관할 수는 없다고 예.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금 저희는 5월 8일 날 원내대표 경선을 통해서 지도부, 그러니까 원내 사령탑이 새롭게 뽑히고 예. 그 기점을 통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사실 지금은 이제 계속 투쟁을 네. 할 수밖에 없지만 원내대표가 바뀌면 보통 그런 것을 기회로 기점으로, 해서 서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 최근에 일부 언론에서 예. 되게 좀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아주 굉장히 추앙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분이 계속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해서 지금과 같은 이 오로지 투쟁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민생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등한히 하는 정치 세력이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면치 못할 거다라고 알겠습니다. 봅니다. 국민청원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당이 강경투쟁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 한국당을 해산하라라는 청원이 166만 명 확인한 것까지 여기까지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당 지도부 차원에서 북한 배후설을 이번에는 제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좀 평가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정확한 증거를 제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지금 국민청원을 해가지고 20만이 넘으면 청와대가 어떤 식으로든 답변을 해야 해야죠.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청와대가 어떻게 답변할지 지금 민주당도 해산하라는 국민청원이 20만은 네, 넘었다고 넘었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거 정당을 해산하는 권리가 청와대에 있는 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 국민 통합이라는 거는 자유민주주의 정부에 하에서 대통령의 중요한 의무와 책임이거든요. 예.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아직 그 시한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짚어봐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국민청원 그러면은 청와대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갖는 분들이 많이 이제 청원을 하기는 할 거예요. 그리고 뭐 오늘 또 보도를 보니까 민주당의 뭐 보좌관이 청원 올리라는 그 독려를 했다 그래갖고 또 이제 채팅방 말씀. 예, 예. 논란이 크고 또 실제로 이게 지금 160 몇만이라 그러셨잖아요. 6만, 예. 근데 이게 166만 명이 한 게 아니라 166만 클릭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정확히 몇 명이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의 야당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그 성찰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줄 필요는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이걸 가지고 기네 아니네 조작이네 두루킹을 봐라. 이거는요 이미 여론에서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여론조사 해보면 지금 처음으로 여당인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이 오차 범위 내에서 지금 30%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 예.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지지도와 국민청원의 클릭수가 상당히 대조적인 거는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지금 겸허한 태도를 보여주는 게 적어도 지금 별꼴을 다 본 유권자들에 대한 예. 도리어 예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누구 책임이 있느냐에 대해서 얘기하자면은 이거는 계속 그렇죠. 공전이 되는 예. 거지만 어쨌든 출구 전략이 필요한 것이고 요번에 이제 홍영표 원내대표가 임기를 끝내고 새로운 원내대표가 이제 등장을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다면 적어도 나가는 원내대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을 좀 끌어안으면서 이런 상황이 된 것을 내가 집권당의 원내대표로서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한마디 한다 그래서 채통이 깎이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야당 원내대표가 무색해질 수도 있는데 그런 어떤 정서적 심리적 여유들이 없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참 우리 정치의 슬픈 현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청원에 관련해서 아까 잠깐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요.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한국당 해산, 민주당 해산 두 그 개를 등가로 비교하는 비교하기는 거는 어렵지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건 어차피 시간별로 좀 차이도 예, 있긴 하지만 예. 어쨌든 증가는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보면서
한국당에서 나오는 저 반응에 대해서는 일단 어떻게 그 생각하십니까? 앞서 이제 민주당 보좌진의 단체 채팅방에서 단체 예, 뭐 채팅방에서 독려를 했다라는 것을 조선일보에서 예. 보도를 했는데 이런 보도 때문에 저는 굉장히 국민들이 더 분노한다고 봅니다. 조선일보의 아주 편파적인 보도죠. 나경원 원내대표가 8번 클릭하라는 건 왜 보도를 안 합니까? 그거 이후에 급증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 사령탑이에요. 제가 볼 때는 계속 이분이 그러니까 정치도 꽤 오래 하셨고 예. 상식적으로 원내대표가 이렇게 북한과 관련해서 예전에 이제 물론 평창 올림픽을 평양 올림픽이다라고 한 바도 있고 예. 번거지 모자 쓰고 통일대로 대교 앞에서 이렇게 가만히 깔고 앉아가지고 예. 이상한 모습을 연출한 것도 있지만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번에 대통령을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고 예. 얘기해서 역풍 맞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을 좀 제대로 놓고 봐야지 쌍팔년도 아닌데 70년도, 80년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북한이 하라는 대로 했다면 그 근거가 우리 민족끼리라는 그런 하나의 매체에서 해체돼야 될 정당이다라고 얘기했다고 대한민국 국민 200만 명, 168만 명 내지는 한 분이 2번 클릭했을 수도 예. 많이 하나 있다 하더라도 100만 명 이상 넘는 사람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움직이겠습니까? 그러면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대한민국 국민이 100만 명이면 지금 국정원이나 검찰에서 이분들 빨리 추적해가지고 예. 청와대 그 게시판 들어가서 조사를 해서 연행을 해야죠. 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가지고 저렇게 논란을 만드는지.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이전에 그러니까 지금 한교안 대표도 청와대 게시판을 인용했었어요. 그럼 그거는 북한의 사주가 아니고 분리하면 북한의 사주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안검사 출신의 한교안 대표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고 거기에 왜 자꾸 원내대표 그래도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 사선 의원 아닙니까? 서울시장까지 나오셨던 분이 제가 볼 때는 나경원 원내대표 멈춰야 됩니다. 지금 오늘 한겨레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1년도에 경찰이 저분을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예, 정치에 개입한 흔적이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한교안 대표는 지금 세월호 지금 사회적 참사 특별위원회에서 한교안 대표 수사 의뢰했지 않습니까? 지금 때는 그러니까 좀 겸손하게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적어도 근거 없는 유언비어 유포해서 국민이 거기에 속지도 않지만 자꾸 가짜 뉴스 만들어가지고 남남 갈등을 유발해서 이득이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자중자애하시고 현실적으로 있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야당의 비전을 제시해서 총선에 임해야지 자꾸 이렇게 좀 한거리, 색깔론, 종북몰이 대통령을 북한의 대변인이라고 얘기하고 한교안 대표도 거기까지 나갔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곤란하다고 보고 이제는 멈춰야 될 때에 멈추지 못하면 결국은 그것은 충돌하게 됩니다. 국민하고 충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뉴스가 되죠. 자꾸 이제 자극적인 말을 하면 언론에서 보도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 이제 또 그거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게 현혹돼서 자꾸 더 센 발언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남는 거는 저 두 분은 도대체 둘이 경쟁하는 걸로 보입니다. 한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금 경쟁하는 걸로 보여서 좀 보기 민망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의원님. 시간은 누구 편이냐고 아까 질문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여당에서 저런 논리를 계속 하게 되면 또 야당은 야당대로 이제 극단적인 자기네들의 투쟁 동력을 강화하겠죠. 그렇게 되면 시간은 누구 편이냐? 정치인들은 살아남을 수 있는데요. 결국은 결정적이고 궁극적인 패자는 국민이 돼요. 국민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추경도 통과 못하고 민생법안 그대로 적체되어 있으면 그 피해를 누가 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 야당 하는 게 참 어떨 때 보면은 너무나 언어 도단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끌어안고 포용하는 게 자유민주주의의 현실이에요. 그 과거에 우리가 이제 미국의 대통령 중에 잘 알고 있는 대통령 중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라는 분이 계셨잖아요. 이분이 2차 대전 때 국방부 장관, 당시는 전쟁성 장관이라고 했는데 전쟁성 장관을 공화당 사람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막 부글부글 하면서 아니 이 와중에 왜
그 말만은 공화당 네.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뽑냐 그랬을 때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원래 야당이 하는 일이라는 건 저렇게 시끄럽게 하는 거야. 그게 민주주의야. 네. 아니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공화당이 시끄럽게 하면 답답하지 않아서 그랬겠냐고요. 결국 2차 대전 승리로 이끌어가지고 미국의 주도적인 역할, 글로벌 역할을 계속해 나가잖아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빅픽처 내지는 그 넓은 포용력과 아량을 여당에서 보여주지 않는다면 오히려 야당은 자기네들 집토끼 찾겠다고 계속 그러겠죠.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결국 다음 세대, 다음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면 또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거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목조목 강론에 들어가서 누가 잘했느냐 잘못했냐 하면 저 혼자서 24시간도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여당의 포용력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물론 이제 야당 현재 뭐 당적은 없다 하더라도 야당 출신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건데 명백하게 자유한국당이 법을 어겨서 난장판 국회를 만들었고요. 예. 그리고 지금도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반성하지 않고 본인들은 잘했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168만 명이 청원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자유한국당의 행태가 국민들의 뜻과 괴리된다라는 거잖아요. 공처법을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여론이 52%고 그것이 반대하는 여론이 36%라면 국민의 뜻은 이미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패스트트랙을 상정을 했으면 논의를 해야 됩니다. 국회는 그걸 하라고 2012년도에 박근혜 대통령, 예. 전 대통령이 합의해서 여당 발로 법이 추진됐고 그다음에 여당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엄격하게 가중 처벌을 하는 법안을 또 2016년도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20대 국회법입니다. 그거를 자유한국당이 어겼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실타래처럼 꼬여 있는 거예요. 소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거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정말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사죄를 하고 협의에 들어와야 된다. 이거는 양시양비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두의 그 원내에 들어와서 문제점을 지적하라라고 예.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2012년에 한미 FTA를 기억하실 겁니다. 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할 때요. 그 한미 FTA를 통과시키려 하는 당시 여당, 보수 정당이죠. 전부 매국노들이다 그래서 사람으로 산성을 쌓고 저항하라. 심지어는 체류탄까지 터졌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한미 FTA에 대해서 트럼프가 뭐라 그럽니까? 미국이 다 불리하니까 이거 없애야 된다는 소리를 할 때마다 한국 정부가 지금 전전긍긍할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한미 정상회담 했는데요. 우리 대통령께서 소위 우리나라의 픽업 트럭을 미국에 수출할 때 관세 혜택을 봐야 되는데 그거를 2041년까지 유예해 줬어요. 그게 만약에 보수 정당이 집권당일 때 그런 상황이 벌어졌으면은 어떤 일이 지금은 조용하죠.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지금 아마 이렇게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뭐 서로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하지만 한 1년쯤 지나면은 뭐 때문에 싸웠지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당은 좀 여당답게 왜 요새 뭐 여당다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야당이 제가 잘했다고 지금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태도가 없다면 이 얘기는 계속 공전될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아쉽지만 두 분 말씀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